오살님들 덕분에 중국 오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참선도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젊은 날에 선방에 다니고 선방에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사실은 못 갔습니다. 여기 이제 선방 지어놓고 지금 한 3년 동안 산철에는 다니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성지순례는 불조의 가르침과 정신을 배우면서 필경에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대산에 가서 많은 절을 봤고 중국의 문화를 탐방했고 그랬지만은 필경에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찬란한 수행 문화가 사라지고 아직까지는 기복신앙이 주를 이룹니다. 어느 절에 가든 특히 우리가 지난 봄에 갔던 포타 낙하산 같은 데는 참배객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대산은 벌써 북대쪽으로 눈이 20cm 이렇게 내린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북대, 특히 오대산은 노란 단풍이 이렇게 유명하지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북경에서 오대산까지 나가지고 7시간이면 이렇게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데 오대산은 동북,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동북쪽으로 가장 높은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한반도에 백두산 같은 이도에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추위가 빨리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도 가서 보니까 해발이 보통 평지가 1600m고 높은 데는 2700m단 말이에요. 그 오대산 안에 절이 250개가 있고 스님들이 10,000명이 기거하는 거라. 앞으로도 그 절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불교는 아직까지도 기복불교,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발언을 하고 이런 우리는 벌써 선불교고 깨달음의 불교에 들어서서 이런 것은 기복불교도 있지만은 그 본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절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하고 중국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은 앞으로 중국 불교도 선의 르네상스가 당송시대의 선의 르네상스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 옆자리에 앉은 같이 앉아서 온 사원은 처사님 만났는데 2000년도만 해도 중국 전체하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100이다면은 중국이 GDP가 97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보다도 17배 GDP가 높다고 그래요. 그만큼 20년 동안에 중국은 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AI 같은 것도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고, 멀지 않아 중국의 선불교가 기복신앙에서 선불교가 르네상스를 맞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 문화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갔던 북경에 최고 좋다는 원더모텔이라든가 오대 사는 메리어트 호텔 같은 데도 보면 화장실이 드물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다닐 때 보면은 정말로 형편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런 개념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뒤떨어진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AI라든가 신심이 깊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은 불교가 지금도 대세고,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유교, 도교, 불교가 혼합이 됐는데 전 인구의 50% 이상이 불심이 있다고 그래요. 절에 다닌다고 그래요. 만리장성에 얽힌 얘기를 우리가 첫날 가가지고 그 북경공항에서 좀 가서 점심 먹고 만리장성을 돌아봤는데, 제가 20년 전에 해국스님 모시고 30년 전에 갔던 만리장성이 많이 변했더라고. 수리를 잘했고 많이 변했는데, 그 만리장성에 얽힌 이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만리장성이 싸게 된 원인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침투를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장성 쌌는데, 초창기에 만리장성 쌓는 그곳에서 좀 떨어진 두 부부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옥수수도 심고 깨도 심고, 그쪽에는 감자가 유행이니까 심으면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만리장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징용으로 끌려간 거예요. 두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았는데, 그래서 남편을 보낸 여인은 정말로 힘들었죠. 힘들고 외롭게 사는데 어느 날 우리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본 책하고는 좀 다르더만. 힘들게 혼자 남편을 기다리면서 언제 돌아올지보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만추 계절 만리장성에 다 가을이 온 거예요. 석양이 물들 때 어떤 한량이 다 지나가다가 젊은 보살님 날이 저물어서 다른 마을에 못 갑니다. 하룻밤만 쉬어가자 하니까 이 젊은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남편은 만리장성 사역에 끌려갔고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야. 당신을 채워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녁이라도 한 번 먹고 가자 그러니까 그거 해줄 수 있다. 그 저녁을 잘 이렇게 해서 올려요. 이 촛불에 호롱불에 비치는 그 한량이 봤을 때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무릎을 딱 꿇고 자기 하룻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이 받아주잖아. 그래도 이제 밤이 깊었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가지고 방에서 자는데 둘이 이제 말장사를 싼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더 예쁜 거예요. 밝은 낮에 보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물을 고 사자를 나하고 함께 살자고. 만리장성을 싸러 가는 남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절대 못 돌아온다 하면서 살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네가 만리장성을 싸러 간 남편 옷을 한 벌을 탁 챙기고 그리고 편지를 담아서 나하고 같이 살려면은 이 물건을 내 남편한테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량이 만리장성을 쌓는 곳으로 딱 거기 가니까 지키는 사람이 딱 있잖아. 지키는 사람. 이리서 왔다가 하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초소에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당신이 이 옷을 입고 일어라. 그래서 이제 그 한량이 만리장성을 쌓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그 여인의 남편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었어. 나는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까운 그 한량우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한테 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설이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한량한테 그 저기를 그 만리장성 쌓는 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새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뜻이 하룻밤을 함께 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하는데 그 여인이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리장성, 운강석굴 지나서 오대산에 가서 이틀을 자고 그 다음에 북경 근처로 와가지고 개태사, 용경 앞 이야원을 거쳐서 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1시간 20분이면 와, 중국에서. 온데도 거기는 오대산은 눈이 내리고 있고 또 북경은 3, 4도뿐이 안 나가고 한국 오니까 이렇게 시원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불조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거지만은 필경에는 내 자신을 찾아는 내 자신을 보는 아주 숭고한 기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성지순례하는 사람은 그 2차 인연 공덕으로 성불한다는 얘기가 있어. 성지순례를 자주 다니다 보면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볼 수가 있다. 나는 이 성지순례 5일 동안 호텔에서 2시간 참선하고 108번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행의 여정은 어디를 가든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선을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헬스클럽이라든가 등산을 안 가도 충분히 건강 유지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운동은 결과부자 내지 반가부자라. 이것을 결과부자 내지 반가부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 부드럽고 건강하지 않으면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에게 선방에 계신 보살님 모시고 하니까 산도 잘 타고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돈 써가면서 헬스클럽 다니는 것보다는 좌선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하고, 더 하고 싶으면 108배를 하란 말이야. 이것을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했을 때 그 인연 공덕으로 자타리망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다 지금 우리 나이에 법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조계사나 길성가에서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꾸준히 참선하고 꾸준히 절하고 꾸준히 글을 쓰고 꾸준히 방송하고 꾸준히 법회를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해요. 늘 새롭게 태어나고 늘 자기의 수행의 패턴이 있어야 해요. 참선, 절, 그 다음에 법문. 이것을 계속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이것이 인생 항원길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세는 참선은 자세잖아요. 오늘 아침에 비보를 들었는데 복천함에 월성 스님이 90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자타리망이 있다. 내가 7불에서 61살 그 월성 스님이 61살 때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90이 됐어도 늘 좌선하고 금방에서 앉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100안가 아니라 한 150안가 정도 오신 분이라.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그 여기 살았던 그 언웅 스님의 은사스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패턴이 있어야 한다. 절을 하고 참선을 하고 특히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록 나이는 90, 80이 돼가도 한 젊게 살 수 있는 거라. 예전에 우리가 처음 절에 왔을 때 70년도만 해도 스님들 말고는, 학자들 말고는 몇몇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스님들도 그 어려운 함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근년에 문광스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함경, 법화경, 참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부처님의 일대기 너무 쉽게 예전에 스님들이 10년 할 것을 요즘은 한 달에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라.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았더라도 참선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의 메아리인 거라.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행이 깊은 것은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늘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수행하면서 해야 불교는 진짜 복습이고 실참실구라. 실참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광생 같은 경우도 한국 최고의 지성인, 불교 지성인. 본인이 뭔가 알고는 있는데 이걸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수도암에 가서 3년을 지금 공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다행히 복이 있어서 참선도랑 만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동안 같은 다들 방부들여서 참선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참선이 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고 부처님도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부처님은 45년 동안 중국 전역에 실천하였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